그 이거 지난번 참석하셨던 분들한테는 고맙게도 시장님이 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잘 읽었고요. 저는 블로그에다 소개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 저는 느끼기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 나이 든 사람보다도 아이들이 우리의 주인공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시적으로 뭐 헌법을 시로 표현한 걸 저는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너희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표현을 이렇게 하시고요. 헌법은 최고의 약속이란다. 이렇게. 우리가 법이 헌법이다.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의 약속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 10조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차별받지 않으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너무 재미있게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을 헌법을 많이 읽게 하려고 가정헌법 만들기, 학교헌법 만들기 이런 행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표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린이 헌법책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가정에서 우리 가훈이니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정헌법을 읽고 어린이 헌법을 읽고 가정헌법을 만드는데 좀 가족의 일반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최연소 시장님이시랍니다. 아주 외모도 아주 특별히 잘생기신 젊으신 우리 시장님이 인기가 있어서 아마 다음번에도 우리 시영 시장님으로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본인 소개 잠깐 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먼저 이렇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 그러나 이렇게 숭고한 이 일을 그 헌법읽기 운동본부라는 우원국이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활동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고 또 손바닥 헌법책을 오래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다시 읽어보면서 다시 또 구입하면서 그래 나도 이 선생님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알고 있는 헌법 이야기를 제가 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도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초등학생인 내 딸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또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김용택 이사장님과 이곳에 계신 회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 2016년 겨울과 2017년도 초 저도 이제 제 어린 딸들과 함께 매주 광화문을 갔죠. 매주 광화문을 가고 촛불을 밝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이야기하고 노래할 때 바로 이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중요한 계기가 됐구나라는 그런 벅찬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사그라드시듯이 쭉 헌법과 관련된 흐름들이 이렇게 이제 잦아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2016년도, 17년도에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가 마침 시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만나게 된 수많은 아이들, 제 딸들뿐만이 아니라 제 딸들의 친구 그리고 우리 도시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제가 아는 가장 쉬운 단어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중에 저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리고 이 어린이 헌법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쓰게 된 계기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들에 대해서 소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첫 인사는 마치고 제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제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시죠. 바로 시작요. 예, 예, 예. 예. 보이시나요? 자료가? 예, 네. 예. 그렇습니다. 헌법은 더 쉽게 잠시만요. 알려지고 더 많이 읽혀져야 합니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헌법책을 쓰게 됐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알릴 수 있을까? 이 어른들의 언어를. 그래서 시처럼 노래처럼 헌법을 읽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아는 시처럼,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동요 중에 헌법 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헌법 전문과 비교해서 또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예를 들면서 이제 헌법책을 써 나갔습니다. 제가 클릭을 할게요. 줘보시겠어요? 어느 걸로 할까요? 먼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헌법을 왜 이야기하게 됐냐면, 실제로 이제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제 삶도 그랬지만 정말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차별 없이 평등한 존재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부모님과 살아가든, 가족 형편이 어떠하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어른들의, 뜻있는 어른들의 마음이 다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이 헌법이라는 곳에 담겨져 있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두꺼운 법전 또는 1000페이지가 넘는 기본서를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헌법하면 막연히 어려운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은 정말로 헌법의 주인은 우리들이고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이고 평범한 국민들인데, 헌법의 주인들이 헌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또 헌법을 가장 앞서서 실천해야 되고 헌법 정신대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힘을 가진 우리 헌법기관 통치기구에서 일하시는 정치인이든 또 법관들이든 헌법재판소든 국회든 청와대든 간에 헌법을 제대로 알리려고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인구가 57만 명입니다. 57만 명인데 그중에 외국인 인구가 한 6만 명이 됩니다. 6만 명이 되고 그중에 다문화 가정, 이제 외국인 6만 명을 빼고서도 다문화 가정이 약 1만 세대가 됩니다. 1만 세대, 1만 가구.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치면 4만 명이 다문화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는 옛날 그 시와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옛날 이제 시화공단이라고 표현했던 작은 중소기업들이, 중소제조기업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세대가 왔고요. 요즘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3D 업종 안 하려고 하는 풍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이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많이 사시고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라는 곳에서, 그리고 또 우리 마을이라는 곳에서 차별당하고 있거든요. 존중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받을 귀할 존재다. 너희들은 모두 다 꽃이야. 어디에 피어나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어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것 중에 제 얼굴 한 번만 좀 화면을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외국인 부모님들을 모셔서 이제 건의사항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시장인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의사항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시장님, 이제 서툰 이제 한국어로, 시장님 가정통신문이 너무 어려워요. 학교에서 오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준비물을 못 챙겨가요. 준비물 내가 챙겨줄 수도 없었어요. 아빠는 일하러 가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학교 폭력을 당했대요. 그리고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왕따 차별을 당한대요. 그래서 최소한 가정통신문이라도 해석을 제대로 좀 해주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만 요즘 가정통신문이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에 초등학교 키우는 주위에 있는 그 자녀분들 가정통신문 한번 봐보세요. 제 아내도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에 촘촘한 그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아이에게 준비물을 챙겨주겠어요? 그럼 아이는 준비물 없이 학교 가서 얼마나 기가 죽어 있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선생님의 선의에 기대겠어요? 이러한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됐고, 혹시나 이 아이가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한 존엄과 가치, 평등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 전이라든지 수시로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라면 적어도 학교 폭력, 왕따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헌법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다양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시장으로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입장에서 그 모든 분들을 다 돌봐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왕이면 이 헌법 정신에 의해서 일하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일하면 우리 3,000명 공직자도 그렇게 일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나와 관련된 교육청, 교육장 선생님들을 만나서라도 이런 헌법책을 제가 이야기하면 인간의 존엄과 평등, 행복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장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알게 되고 헌법 정신에 따라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이라도 우리 시행에 있다라면 그런 아이들에게 또 그런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법대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 만에 전남대 다녔습니다.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법대를. 저도 이제 돈을 벌다가 학비를 벌어야 해서 군대 제대하고 돈을 벌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쨌든 대학생이 아닌 20대 청년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바라보는 이 시선과 눈길 그리고 차별은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좀 좀 험한 일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늘 가슴에 좀 쌓여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창립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 만에 전남대 법대를 가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부산 선거에서 낙선하고 노사모가 만들어질 때 제가 이제 큰 명이었지만 그 노사모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25살, 6살 이때입니다. 이때 노사모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공부와 노사모 활동을 병행했었는데요. 그 당시 분위기만 하더라도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이 지역주의라고 불렸던 특정 지역, 특히 호남에 대한 차별의식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존재했습니다. 호남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우리가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1987년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고요. 거기에 저항하는 이 지역주의, 지역 패권주의에 저항했던 정치인이 또 노무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을 배우는 그 법대생 입장으로서 이 평등권이 가져다주는 정말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라는 문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 분명히 존재했고 거기에 저항하는 이 지역 패권주의에 저항하는 정치인의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거에 낙선해서 잊혀질 존재가 된다라는 뭐 이런 분위기에 야 그러면 그 사람 팬클럽이라도 해서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로 가입을 했는데 그게 제가 다시는 이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쭉 이제 정치라는 길을 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게 됐고요. 청와대 행정관도 하게 됐고 또 젊은 나이에 지방원, 경기도의원도 2번 하게 됐고 또 지금은 전국 최연소 시흥시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 중에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헌법, 뭐 제 딸들에게 들려주는 헌법처럼 제가 사랑하는 우리 마을에 우리 시흥시의 아이들에게 헌법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그 책을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교보문고에서 오늘의 책으로 선정을 해주시는 이제 영광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은 안 팔립니다. 예, 많이 안 팔리지만 그래도 그러한 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준 교보문고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이 더 쉽게 알려지고 더 많이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책 표지인데 예, 말 그대로 예, 이 아빠가 나오고 딸이 나오는데요. 예, 이 징검다리가 바로 이 시냇물을 건너게 하는 이 헌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표지를 쉽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비록 어린이 헌법이지만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헌법이 그렇게 두꺼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정말로 좋은 아름다운 글들과 정신이 담긴 거구나라는 걸 자녀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모두가 다 존엄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라도 이 문구를 읽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가 정치인이 시장이 시의원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이 헌법을 통해서 용기를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시처럼 노래처럼 쓰고 싶었고요. 책은 이렇게 생겨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장의 왼쪽은 그냥 짧은 임팩트 있는 짧은 글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오른쪽은 그냥 시처럼 그냥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헌법이란 너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약속이란다 라고 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쭉 이제 글을 보시면 아주 평범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뜻을 담고 싶었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인 너야. 너의 행복을 위해, 너의 자유와 너의 권리를 위해, 너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등등등 아빠, 엄마와 함께 우리가 굳게 약속한 거란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한단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국회도 청와대도 등등등 태어날 때부터 소중한 존재인 너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이러한 글을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좀 읽어주길 바랬던 거거든요. 제가 제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처럼 누군가 부모님은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읽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편집글처럼 썼습니다. 헌법은 권리를 말하잖아요.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말해서 너는 이러한 권리를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얻게 되는 천부인권과 더불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라는 내용도 표현을 했고요. 바로 너의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나라, 왕이나 임금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이 주인이고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와 더불어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됨을 꿈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너의 나라, 너의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러한 권한을 가진 권력과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또 이건 저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검사나 당신들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지배자 피지배자의 관계로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행복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좀 말하고 싶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책의 초반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용택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헌법은 최고의 약속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만든 약속. 우리 손바닥 헌법책에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셨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민주공화제를 약속하잖아요. 1919년부터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 선열들의 약속이 도저히 지금까지 100년 넘게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 손바닥 헌법책에서 제일 의미 있는 대목이 저는 그 대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뭐라 해도 1919년 우리는 3.1운동으로 정말 3.1운동 우리 독립선언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엄혹한 시기에도 민주공화제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것을 세계에 선언하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선열들께서는 싸워오셨다는 그 정신, 이런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러워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되고 언젠가는 하나 되는 통일 한반도가 되어야 되겠죠. 1919년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최고의 약속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등대지요. 바로 우리 등대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표현하고 표현하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등대가 좋아서 헌법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등대지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 목표를 가리키고 있지요. 요즘 말로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평화로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법치국가, 문화국가, 복지국가를 이 헌법에 다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우리가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3.1운동도 독립운동도 그러한 우리들의 행복을 지켜줄 나라를 되찾기 위한 마음이었고요. 4.19 혁명도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2016년에 우리 촛불혁명도 바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지요.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이 남의 권리도 소중하단다라는 이야기도 헌법에 표현된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기를 바랬지요. 우리들의 약속인데 우리가 나의 권리가 소중하듯이 내 친구의 권리도 소중하단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제 1부 쪽의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세계에도 같은 약속을 했지요.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우리 지구 인류의 그 정말로 인간 존엄의 훼손, 정말 뭐 학살을 겪으면서도 우리 세계인의 약속이 세계인권선언이고, 그리고 또 가장 전쟁이라든지 기아라든지 가장 그 더 어려운 조건에 처했을 우리 아동들에 대한 유엔 아동 권리 선언 또한 우리 세계인의 약속 하에 우리 지구라는 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꼭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일부의 결론이지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해.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주면서 살자. 친구 소중하게 생각하자. 그 친구가 중간 정도의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몸이 약해도 장애가 있어도 피부색이 달라도 소중한 존재니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 함께하자, 우리 모두가 그런 약속을 지키자라는 내용을 이제 그냥 임병택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편지 글처럼 시처럼 쓰는 것만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부르는 동요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노래 속에서도 헌법 정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평등 등을 이야기하는 헌법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 동요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헌법 정신과 더불어서 이제 책에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이 책에 중심된 노래였는데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데도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이게 국악동요인데 어느 날 제 딸이 이거 따라 부르는 걸 들으면서 노랫말이 너무 좋다라고 봤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전능과 같이 그렇게 평등을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노랫말이에요. 모두 다 꽃인 거죠. 모두 다 꽃. 어디에 피든 소중한 꽃인 거죠. 자기만의 색깔과 빛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못생긴 꽃 보신 적 있으세요? 못생긴 꽃? 못생긴 꽃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예뻐요. 각자만의.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악보와 함께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미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행복할 권리도 행복이란 어떤 감정일까? 각자가 다 다를 텐데, 근데 이제 이 노래는 창작 동요제에 이제 실린 노래인데 가사 한 말이 참 예뻐서 제가 이 책에 썼습니다. 유명한 동요는 아닙니다. 교과에서 실린 동요는 아닌데 그냥 가사 한 말이 아주 예뻐서 썼습니다. 친구 같은 엄마, 칭찬 먹고 으쓱, 사랑 먹고 쑥쑥쑥 나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 때문에도 활짝 웃잖아요. 또 선생님께 칭찬받아서 웃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작은 감동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쁜 꽃을 봐서 행복할 수도 있고 따뜻한 햇살을 맞이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께는 인수인 선생님의 스토리가 저는 의미 있다고 봤고요. 이분이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에 여자아이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삶, 그걸 극복해내고 유명한 국민 가수가 되기까지 겪었던 내용들 실제로 구구절절하시거든요. 이 사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수인 선생님의 노랫말도 좀 실었고요. 아름다운 우리나라라는 노래는 참 예쁜 가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BTS의 노랫말, BTS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노랫말에 담긴 메시지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보편적인 사람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이 노랫말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BTS의 가사의 중간중간에 보면 그 아주 아름다운 그 가치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헌법도 노래로 이렇게 별도로 아름답게 좀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염소 3원이라는 노래도 아주 흥겨워, 아주 즐거운 노래인데 맑고 경쾌한 노래입니다. 염소 한 마리면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정말로 뭐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보내자 뭐 이런 취지로 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 어린이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알 수도 있고 또 지구적인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긴 하지만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메시지도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여기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들어서면 각 조항 중에 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30개 조항 정도를 이렇게 헌법 조문과 그리고 또 이 조문을 살짝 풀어 쓴 거죠. 왼쪽 편에는 살짝 풀었었고 오른쪽 편에는 조문과 그에 대한 설명글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헌법 1조 1항을 이제 제 식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란다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고요. 조문 아래 오른쪽 페이지 조문 아래에는 이 보시는 대로 왕이나 독재자가 없는 국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로 함께 만든 나라. 예. 함께 만든 공화국을 저는 이제 공화국에 대한 교수님들의 해석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나 말 공화국 그냥 우리가 함께 만든 나라다. 예. 서로 공짜 화합할 화자. 예. 이런 취지로 좀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주권도 그렇습니다. 주인된 권리. 주인된 권리고 모든 힘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조항이고 바로 너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야. 주인이야.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 아저씨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바로 너야. 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평화. 정말 중요한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요즘에 뭐 선제 타격을 한다느니 뭐 멸공을 한다더니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헌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제 타격 멸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도무지 어떻게 같은 헌법을 보면서도 이런 정반대 해석을 하는 건지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헌법이고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참 요즘에 정말로 헌법 교육 정말 해야 된다. 정말 영어 수학 물론 재벌가의 아들들에게 영어 수학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참 이 헌법 교육은 안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헌법 교육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즘에 느끼는 요즘의 작태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특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임병택의 언어와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동학혁명도 그렇고요. 사별운동도 그렇고요. 독립운동도 그렇고요. 태어날 때부터 소중하고 평등한 존재이며 존엄하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행복 추구권, 행복할 권리, 행복. 예.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아이란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이 다 하나지 하나. 예, 그런 이야기를 또 제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너는 행복할 권리를 가진 아이고 너고 그리고 선생님이나 이 시장 같은 아저씨가 다 너의 행복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죠. 이 아래에 그 아이 4명 보이십니까? 아이 4명 보이시죠? 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색이 다른 그리고 나라가 다를 수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절대적 평등뿐만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누군가에는 더 큰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이것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헌법의 역사와 인물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놨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계사와 우리 한국사를 나눠서 실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혁명의 역사를 좀 쓰는 게 맞을 듯해서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을
세계사 그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홍길동 전에 이제 그 신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 비록 소설이긴 하지만 이 신분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냐를 조선시대에 누군가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라도 이런 글을 썼다, 이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고요. 3.1운동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10,000명에 가까운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국임을 외쳤고, 물론 3.1운동은 실패했다고 보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3.1운동의 이 희생을 딛고 임시정부를 세웠잖아요. 저는 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30년 가까이 투쟁했던 독립운동의 역사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독립운동이라는 이국당에서 이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이라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비록 강대국도 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은 됐지만 언젠간 다시 하나 될 거라는 믿음을, 충분히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버텨냈는데 분단 왜 못 버텨내겠냐, 언젠가는 하나 되는, 평화롭게 하나 되는 날이 날 거라는 이제 그런 용기를 준 3.1운동과 독립운동사 적었고요. 그리고 또 임시정부 마지막 우리 귀국길에 오르시는 분들의, 제가 뭐 워낙 또 의미 있는 사진이어서 함께 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끊임없이 누군가는 투쟁했다.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전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현대사에 와서도 그렇죠.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 책에는 뭐 1979년 이제 부마항쟁도 넣었고요. 또 우리 16년 이제 촛불혁명도 넣고 그랬습니다. 80년 6월 항쟁도 넣었고요. 명동성당, 그리고 광화문 촛불 집회. 이 밑에는 이 책에도 실려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일단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은 좀 넣고 싶었어요. 위에 있는 87년 명동성당 농성 사진은 신문사에 돈 주고 산 거고, 저작권이 있어서 이것도 한 몇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 산 거지만 광화문 촛불 집회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넣고 싶어서 제가 넣습니다. 예. 저건 뭐 저작권 없으니까 마음껏 써가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 넣었고요. 우리의 촛불 명예혁명이죠. 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즘 대통령 선거 흐름을 보면 좀 더 잘했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2016년, 2017년도에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촛불 집회는 3.1운동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 인물 이야기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분들을 이제 헌법에 넣었죠. 저는 지금 이 우원국에서 활동하시는 김용택 이사장님과 회원님들이 다 세종대왕님 같으신 마음들이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 어려운 중국말, 중국 언어, 한문만 써야 되냐. 정말로 백성을 가엾이 여겨 한글을 만들어서 정말 모두가 다 쉽게 말과 글을 쓰고 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마음이잖아요. 헌법 읽기 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왜 헌법이 배운 사람들일 거예요? 왜 교수님들 거예요? 왜 판검사들 겁니까? 헌법의 주인은 우리인데. 그러니까 더 쉽게 알려야 되죠. 더 쉽게, 더 많이 알려야죠.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쉬운 헌법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손바닥 헌법과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저는 선구자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시민운동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징검다리도 생기고 또 저보다 더 쉽게 헌법을 이야기할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계속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꼭 열매 맺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신사임당은 물론 이제 5만 원권에도 계시지만 여성으로서 정말로 이 여성에 대한 그 큰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상징으로 오셨고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계시던데 도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해가 안 되고 저는 또 그러한 공약이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요즘에 마음이 아픈 요즘입니다. 나무라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살아있더라면 언론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분위기 조정하는 모습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다니요. 이거 헌법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성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요. 해외에서도 세계사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은 적이 있나요? 현대사에 와서도 저도 제 누나들도 다 교육받지 못하고 아들 키워야 된다고 누나들은 다 교육 포기당하고 산업체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그랬잖아요. 실제 제 누나들도 그랬고 제 이웃이 우리 마을이 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여성가족부 물론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라는 요즘에 좀 하여튼 깜짝 놀랍니다. 좀 말이 좀 밖으로 샜습니다. 우리 전봉준 동학농민혁명 저는 이 3.1운동보다 먼저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천부인권 사상을 최초로 우리 민족이 대규모 집단 봉기를 한 게 동학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동학농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말 그대로 김구 선생님도 이 동학교도셨잖아요. 그분이 3.1운동에도 참여하시고 임시정부도 세우면서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라는 사상을 우리가 동학부터 그러니까 일정강점기가 오기 전에 우리 민족 스스로가 왕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천부인권 사상을 최초로 스스로 확인하고 집단으로 봉기했던 의미 있는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태일 선생님도 너무 귀한 분이시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이 노동권을 위해서 정말로 값진 희생을 치러주신 분이시고 해외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사회계약론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주권이라는 게 아마 주님의 권리, 신의 권리라고들 하잖아요. 신의 권리에서 왕의 권리로 신에게 왕이 권리를 양도받았다. 왕권 신수설. 신권 세상에서 왕권 신수설에서 다시 그게 아니다. 우리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천부인권자로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사회계약론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진화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등등으로 나아갔고요. 노예 해방이라는 상징적인 사건, 불과 50년 전에는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저런 명백한 차별과 있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말랄라 잘 아시잖아요. 파키스탄의 우리 탈레반의 탄압에 항의했던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로 테러를 당했지만 또 전 세계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또 헌법이 말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또 환경을 지킬 의무 등등등 이제 툰베리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이 헌법책에 담았습니다. 이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제 책의 맨 마지막 마무리글이 2개가 있습니다. 혹시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마무리글이 2개가 있는 걸 아실 텐데요. 첫 번째 마무리글은
이제 아빠의 의무, 시장의 의무다라고 해서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마무리글 한 편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제 큰딸이 저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번에 졸업은 했지만 아빠 말대로 헌법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세상이 왜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야? 왜 힘들어 보이는 아이는 계속 힘들고 또 뭐 그러는 거야. 아빠의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뉴스를 보면 왜 그래? 라고 하는데 그래. 내 딸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저도 책에도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한 약속을 알게 되고 알아야 실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헌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니?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걸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의 우리 김용택 이사장님과 여러 존경받는 선생님들의 이러한 숭고한 활동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 행복한 나라 그리고 또 사람이 존엄과 같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 길을 앞당기는데 성무자적인 노력을 하신 분들이십니다라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헌법은 더 쉽게 알려지고 더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1년간 헌법 강의했던 마무리 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할 이야기들이 질문할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강의 듣고 하시고자 질문하실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지부의 김경선입니다. 우리 시흥시장님, 임병택 시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그 시흥시장이 제가 그 김윤식 시장을 잘 알죠. 네. 김윤식 시장도 그 굉장히 주권 재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 다산 동호회에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시흥시장은 그 김윤식 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주변에서 평이 참 좋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특히 이 헌법과 어린 아이와의 관련을 시켜서 우리의 미래 교육을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받을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임병택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요.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질문보다는 이제 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정말 참 잘 들었고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참 잘 썼네. 네, 아주 쉽게 아이들 읽을 수 있도록 잘 써서 혹시 성내원 선생님이라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성내원 선생님 그 시 계속 낭송하시던 분 그분이 교육학자신데 그분이 아이들 사회교과서를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해서 견본을 만드신 게 있었어요. 네,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성내원 선생님께.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헌법 문재인 처음 정부 들어서 헌법 개정안 나왔을 때 청와대 개정안을 이제 저하고 몇 분이 이거 쉬운 말로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4명이서 바꾼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보냈었는데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임 시장님이 꼭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가 손바닥 헌법책을 보셨으니까 손바닥 헌법책에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우리 헌법이 얇은 책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였죠. 자꾸 얇은 책이라는 거 보여주고 그거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1919년 3월 1일부터다라고 이제 아예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선언을 한 게 손바닥 헌법책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임시헌법 1조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아마 어디에도 임시헌법을 넣은 거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시헌법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이제 명시한 거고, 그래서 3월 1일 날 생일 잔치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따라서 그 헌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보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 있는데, 헌법 개정에 대한 거를 재헌헌법부터 이제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말 다음에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임시헌법이 5번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임시헌법을 5차 개정까지 한 얘기를 넣고, 그 다음에 현행헌법이 이제 이렇게 9차 내용을 해서 임시헌법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예, 우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라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손바닥 헌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또 하나가 끝에 보면은 대한민국 연호를 쓰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 연호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 연호를 쓰게 시작했죠. 만주 독립군들도 민국 2년, 민국 3년 이런 식으로 연호를 썼고, 관도가 나오던 48년 8월 15일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었어요. 관보 첫 호에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48년 10월에 단기로 바뀌면서 대한민국 연호를 안 쓰고 단기를 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다시 대한민국 연호를 쓰자라고 해서 저희 손바닥 헌법책 뒤에는 대한민국 연호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장님도 함께 하시니까 대한민국 연호로 선생님 책에는 좀 넣었으면 좋겠다. 예. 제 책에는 전부 대한민국 연호를 넣고 있어요. 제가 만드는 책에는. 그래서 시장님도 다음에 저기 이제 이거 분명히 더 뭐 4권 3세, 5세, 10세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다음 시에 찍었을 때는 이 2가지를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주영 이사님은 어린이 문화연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어린이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뭐 수도 없이 엄청 많이 내서 저는 몇 권인지도 수도 잘 못 세겠는데, 정교조 해직 교사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시면 통하는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 100회 어린이 해니까 좀 시흥시에서도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은 좀 의미 있게, 특히 권리선언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어린이날 선언을 세계 최초로 어린이 권리선언을 한 거예요. 1923년에. 그때까지 어린이를 주체로 보고 권리선언한 적이 없었죠. 다 객체로 보고 보호선언했었어요, 그동안. 예, 근데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권리선언해서 어린이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해서 이게 중요한 의미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시흥시도 5월 이번 올해 어린이 해는 조금 더 의미 있게 권리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3.1절 행사를 우리 우원국 그 출범 기념식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때 어린이 활동 어린이들이 나와서 헌법 노래도 하고 그럴 건데, 그때 안 바쁘시면 안 바쁘실 리가 없지만 그때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예, 다른 분들 뭐 질문 아니라도 좋으니까 시장님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시민들이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후보 시절에는 뭐 그렇게 막 만나기 쉽고, 그런데 시장님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막 정말 하늘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런 기회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3월 1일 중에 한번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에서 희망하는 선생님들 몇 분하고 시장님 한번 만나러 갔으면 좋겠는데, 자리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면요, 저희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가서 좀 시장님 하시는 일도 좀 듣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도 시장님한테 부탁도 좀 하고, 그래서 헌법 친화 도시로서
시흥시가 좀 특별한 헌법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들 이런 걸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욕심도 좀 있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도 저기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면 예. 우리 유명택 이사장님과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의 활동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의미 있는데 정말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헌법을 알리겠다라면 홍보대사가 있어야 될까 홍보대사가 그래서 국회의원 한두 명 정도는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예, 부담스러울까? 누군가가 좀 헌법에 미쳐 있는 정치인 한두 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정치인에 대한 찬반론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누군가가 좀 그렇게 정말로 광야에 서서 헌법을 외치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활동들이 훨씬 더 힘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통령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아니면 교육감님 중에 누가 의미 있는 교육감님이 한번 의미 있게 좀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필요성을 좀 주장해 주신다라면 그래요. 정치인은 좀 정치적으로 좀 오해받을 수 있겠네. 교육감님 중에 누군가 한 분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가 주신다라면 그게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거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인데. 네. 예. 그 저기 교육감님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이제 앞서서 해주고 계시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다음에 정치는 처음에 저희가 노회찬 의원님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도 다른 국회의원을 선뜻 저희가 이렇게 못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국회의원 몇 분 좀 끌어내죠. 예, 뭐 우리 헌법 이렇게 국민운동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는 길은 우리 주권자들이 주인들이 이제 헌법대로 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헌법대로 하고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헌법대로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 안 되겠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회찬 선생님이 국회의원님 말씀 있었는데 주머니에다 항상 이 손바닥 헌법책을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있을 때 이렇게 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이유도 포켓에 딱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조직이 강화됐으니까 말씀대로 진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전국에서 제주도서부터 서울까지 전부 저기 와 계시는데 더 먼 곳에 계신 분도 지금 여기 줌에 들어와 계세요. 상해에서 지금 4분의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상해 선생님들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지부장님 안 보이시나요? 지금 오셨어요? 오늘은 못 오셨나 보더라고요. 상해 아이고, 선생님들만 들어와 계십니다. 예, 그렇구나. 그 강원도 상해에서 강원도 제주도 지부장님들까지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고 또 시장님이 인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 올 때는 이렇게 일찍이 시간 맞춰가 잘 안 오시던데 오늘 보니까 뭐 시간 맞춰 오시거든요. 전체 총회 한번 이 선생님 마음 상하셨나 보네요. 일단 전문 미남이시잖아요. 예. 시흥이 한번 놀러 오시면 예. 시흥이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시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흥이 도시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바다도 있습니다. 작은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천이라는 도시의 3배, 광명이라는 도시의 4배, 안양, 군포, 의왕이 이제 하나의 도시인데 그거보다 저희가 훨씬 커요. 합쳐도.
시흥에 오시면 볼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바람 쐬러 오시면 예.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예. 또 제가 사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찾아갈 것 같은데 이럴 중에 꼭 한번 그 코로나 우리 극복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꼭 날 잡아가지고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보내주셔서 책 잘 받아봤고요. 읽어보면서 제 수준에도 맞았어요. 너무 편안하게 써주셔서 저도 읽어보면서 아, 참 편하게 와닿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하나 덕담으로 저희 셋째 언니가 그 시흥시 대하동에 오랜 기간 살고 있어서 아, 우리 언니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저도 그 대하동 바로 그 동네 삽니다. 예. 아유, 그 뭐 아주 요즘 신났습니다. 그 옆에 큰 그 역이 들어서면서 아주 신이 났어요. 아, 신이 나셨어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언니한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바쁘신데 지금 시간 내주셔서 강의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일찍이 끝내죠. 한두 분만 더 질문하실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상해에 있는 김은미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어린이 헌법과 관련된 강의 되게 잘 들었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과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님께서 쓰신 이런 어린이 헌법 책과 같은 것들이,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헌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정치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주권자로서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좀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 발전 방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쉽게도 저는 책을 받지 못해서 책을 보지는 아이고, 못했고 PPT로만 보게 되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책을 구입해서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강의 우리 시흥시에서도 지금 우리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다 헌법 강사로서 활동하실 분들이거든요. 지금 그 노하우도 상당히 있는데 시흥시에서 주최하는 헌법 강의 시간, 헌법 강의 시간, 그 평생교육의 그 시간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시흥시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헌법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 우리 그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헌법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선생님들이 시흥시에 찾아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예,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시민 교육의 가장 또 중심되는 의제가 헌법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그런 프로그램에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저는 우리가 이제 마을 학교 교사, 마을 선생님 이런 개념 혹시 선생님 알고 계시잖아요. 마을 이야기를 이제 학교 안에 가서 해주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우리 전북교육감님 같은 분이 좀 헌법 교육을 위해서 마을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감님이 좀 나서 주시면 정말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학교로 들어간다 그러면 학교는 이제 방어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감님 한 분만 좀 마음을 먹고 확 열어주시면 정말로 헌법교육이 초중고등학교 때 좀 뿌리 내릴 수 있을 텐데요. 헌법을 암기 교육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다 싫어하죠. 근데 헌법을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시고,
그런 선생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면 우리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의 초청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의미 있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그 김성환 교육감님은 우리 이 강의 시간에 한번 오시가 강의하셨거든요. 그리고 광노인 교육감, 전 교육감님도 오시가 하시고요. 헌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강사 활동을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초청하면은 오십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기회 만들어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신 분, 특히 그 선거 앞두고 바쁘실 텐데 일부러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시흥시장 임병택 시장님께 큰 박수로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정미 선생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아, 말씀하십시오. 소리 안 들려요. 예. 예, 예, 마치 끝나는 걸 합시다. 예, 예, 좋은 밤 되시고요. 예, 다음 수요일 날, 19일 날 뵙겠습니다. 강정미 쌤, 우리 상임이사님, 광고 있으면 광고하십시오. 소리가 안 들린답니다. 들립니다. 나가는 게 좋겠어요. 예, 시장님, 어쨌든 저희 잘 기획해서요. 저 미리 예. 고요. 그 상해 김은미 선생님은 시장님께서 그 사인까지 다 하셔서 보내주셔서요. 지금 항공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상해는 곧 도착. 예,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모두 다 꽃이십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미연꽃 예뻐요. 이니쌤 들어줘서 고마워요. 생일잔치 신청하세요. 준비하자 분들. 생일잔치 제가 뭐를 그리고-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일단 하는 것도 저희가 없어서. 준비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논의해야죠. 네. 그리고 올해는 좀 각 지역별로
지역별로 좀 작은 생일잔치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에서 또 하더라도. 헌법 강의방에 그 1월 중에 시형으로 뭐 시장님 만나러 가실 분 있으면은 그 댓글 남겨주시면요 우리 그때 함께 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쌤 소리가 안 들려요. 윤희쌤 소리가 안 들려. 제 이야기 안 맞지? 들려요? 아, 들렸습니다. 안 들리지? 안 들려, 안 들려. 음소거 풀었는데 시흥으로 가실 분이 있으면 예, 코로나 안 됐던 너무 많이 남겨주시면 이렇게 막 가는 건 그렇고요. 함께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몇 분만 다녀오시죠. 우리 그 3.1절 행사에 이주영 선생님 하시는데 우리 이사님들 좀 협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기 올렸잖아요, 방에. 준비하실 분들 신청하시라고. 네, 예. 근데 아무도 어차피 신청을 안 해서 주 나 오프라인과 혼자 해야 온라인을 되나?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죠? 작년처럼 그렇게 할 네, 수밖에 없어요. 작년처럼 진행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벌써 올해는 벌써 장소가 정해진 거죠? 그죠? 예. 네, 네. 좀 100번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네. 뭐 거기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래도 추진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나가겠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안 나가고들 다들 예, 안 나가겠습니다. 네. 예. 이사장님 네, 건강해지셔서 미련이 좋습니다. 있으실 것 같아. 예, 예. 예, 들어가세요. 건강히 편하게 계세요. 쉬십시오. 예.